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지인으로부터 congestive heart failure, 부종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논문을 읽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12월 말경부터 또 다른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강의를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국 그리고 바이러스라고 하면 코로나19의 꽤 큰 상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HMPV라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고 중국에서 나오면서 특히 아시아 아니면 전 세계의 질병관리국에서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HMPV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제가 이 뉴스를 듣고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것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중국에서 나온 거는 다 인터넷이 삭제가 된 건지 아니면 중국의 인터넷이 블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방송들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에서 사진, 동영상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 원본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지난 두세 시간 사이에 보면 중국의 공식 입장은 저는 찾을 수 없었고 미국 방송에서도 정확한 말은 별로 없고 큰 미디어에서도 아나운서가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만든 동영상이나 글들만 나와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HMPV가 뭐냐?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일반 감기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플루 이런 감염처럼 이런 호흡기 감염인데 일반적으로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지만 하기도 감염 그리고 폐렴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위험한 사람들은 소아 노인층 면역 억제자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감염은 대부분 소아에서 많이 되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HMPV 증상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하고 동일합니다. 기침을 하고 고열이 있을 수 있고 코막힘 그리고 숨이 찰 수도 있고 일반 상기도 감염처럼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작은 상기도 감염으로 시작을 하지만 소아나 노인층,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사람에서는 이 상기도 감염이 하기도 감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에서도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럼 HMPV가 코로나처럼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코로나19는 인류가 접했던 알고 있던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었습니다. 동물에서 온 변종이었기 때문에 이 변종이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었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 유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면역이 없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그런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HMPV 바이러스는 2001년에 밝혀진 후로 현재 많은 질병관리청, 특히 미국에서도 CDC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인 바이러스입니다. 현재까지 경험한 토대로는 일반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갑자기 HMPV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면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속출이 되고 그러면 코로나19처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만들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의료 시스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CDC에서 그동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던 병인데요. 해마다 겨울철이면 미국에서도 호흡기 감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감염에서 좀 많이 아프거나 이런 리포트가 되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 검사를 해서 통계를 만드는데요. HMPV 바이러스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새카만 색입니다. 굉장히 퍼센트로 볼 때 매주 걸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그것에 반해서 지금 이 파란색은 12월 들어서 갑자기 올라간 이 병이 있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인플루엔자
항상 해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염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하기도 감염,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사망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해마다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루엔자가 높아진 거는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발병률은 보이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HMPV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리지 않았고 그런데 특이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새카맣게 표현된 HMPV의 환자들이 속출이 돼서 유행을 타면서 마구 번져서 만약에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른 이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면서 퍼센트는 같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또 그 숫자에 비례하게 위독하게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DC에서도 그리고 많은 나라의 보건당국에서도 이것이 늘어나는지를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MPV가 무엇인가 좀 더 학술적으로 가자면 이것은 2001년에 발견이 됐고요. 뉴모바이렛 계열의 바이러스입니다. RSV라고 흔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호흡기 바이러스도 같은 뉴모비리데 바이러스과에 속하고요. 그런데 이 뉴모바이렛 계열의 바이러스 중에 이 HMPV는 네게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자, 네게티브 센스, 파지티브 센스라고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파지티브 센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지티브 센스였고 네게티브 센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네게티브 센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HMPV는 사람과 소 그리고 쥐에서 호스트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모빌리데의 모양을 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돌출기가 있고 안에 이런 바이러스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유전학적으로 쫙 나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터진 12월 30일 날 발생을 하고 미국에서 1월 7일 날 첫 환자가 발견이 되면서 그 주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기고 한 3주 안에 제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자현미경과 유전학적인 것이 발표가 되면서 그것을 설명해 드린 것이 코로나19가 터진 한 달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강의에서도 이런 모양을 보여드린 이유가 결과적으로 그때 에이스 리셉터라고 하는 이런 바깥에 있는 돌출 부위에 대한 항체를 만들면 이 코로나19에 치료제가 될 거라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치료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백신이 만들어진 게 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은 제가 강의를 한 1년 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처럼 저 혼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처럼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그것처럼 비슷하게 생긴 이 부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뉴모바이러스의 DNA 유전자 정보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이런 껍데기로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틴이라고 하는 이 부위는 뉴모바이러스가 자신을 복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트랜스크립션에서 중요한 스텝을 가지는 부위의 프로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돌출기가 있는데요. 이 F 프로틴과 G 프로틴이 있는데 이 F 프로틴은 타입 1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호스트, 즉 사람의 세포와 접속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바이러스가 붙어서 세포에 침투를 하는 앵커 역할을 하는 두 개의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에서 백신이 요거에 대한 항체로 이 부분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약간은 틀리지만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금 HMPV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럼 현재는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냐? 현재는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의 깊게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뭐 대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여드린 CDC 자료에서처럼 이 HMPV 발생률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HMPV를 그렇게 걱정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백신을 아직 맞으시지 않으셨다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개인은 호흡기 감염의 예방적인 습관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손을 자주 씻어서 어떤 곳을 만진 오염된 손을 가지고 내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만지다 보니 바깥에서 어떤 물건을 만졌다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내가 뭘 만든지를 모르니까 자주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재 한국에서 의료 사태로 인해서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HMPV 바이러스가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유행을 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면 이것은 일반 감기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약자나 면역 억제제 환자분들에서는 치명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노약자분들이나 일반인에서도 상황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니면 중환자실에 호흡기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 한국의 3차 병원들이 유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HMPV가 유행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중국에서 살짝 있다가 없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일일 생활권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문제가 바로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시대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추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흡기 감염이 심한 이 시간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도 감기에 걸리셔서 오셨는데 손 열심히 잘 씻으시고요. 일반 감기, 가벼운 감기라면 돌아다니시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시고, 좀 무엇이 안 좋다, 점점 심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바로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